여러분, 지금 내 보험 정말 안전하다고 확신하시나요? 보험 정말 든든하게 잘 가입해 두셨나요? 많은 분들이 그냥 다들 있으니까 환급도 된다니까 하면서 가입하시고는 막상 실제 청구할 상황이 닥쳤을 때 기대만큼 보장이 안 나왔다고 실망하시곤 합니다. 문제는 이런 쓸데없는 특약들 때문에 매달 수십만 원씩, 많게는 수백만 원씩 돈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꼭 준비해야 할 단 몇 가지의 보장은 빠져 있죠. 이 불균형이 결국 가장 큰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잘못 가입하고 있는 불필요한 보험들을 짚어드리고 그 가운데 정말 꼭 필요한 필수 보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챙겨도 훨씬 더 강력한 안정망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내 보험은 괜찮을 거야 하고 안심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더더욱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했다가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는 분들을 수없이 봤으니까요. 내 보험이 나를 지켜주는 진짜 안정장치인지 오늘 이 영상이 그 답을 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 공정하고 정확하게 보험 내용을 전달해드리는 8년차 보험 전문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친구, 공정한 보험의 대표 한혜정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보험이 왜 필요한지 모른 채 내 주변 사람이나 지인이 혹은 엄마 친구가 좋다고 하니까 그냥 믿고 가입했다가 결국 보험 가입에 실패해서 뒤늦게 리모델링 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보험은 반드시 진정한 보험 전문가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진짜 보험 전문가가 검증한 불필요한 보험 8가지와 더불어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필수 보험 2가지까지 모두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말씀드릴 가입하시면 안 되는 불필요한 보험 첫 번째는 바로 환급형 보험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보장은 보장대로 받고 환급도 받으면 좋은 거 아닌가 하면서 환급형 보험을 정말 많이 찾으시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급형 보험으로 가입하시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보장도 받고 환급도 받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보험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명심하세요. 보험은 저축이나 재테크 수단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월 보험료 3만원짜리 운전자 보험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보장보험료는 11,574원이고 적립보험료가 18,426원이나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보험은 원래 11,574원으로도 충분히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인데 여기에 적립보험료를 덧붙여서 3만원짜리 보험으로 부풀려 놓은 거예요. 그럼 간단히 계산해 볼까요? 3만원을 20년 동안 납입하면 얼마가 될까요? 총 720만원이 되겠죠. 보시다시피 20년 뒤에도 납입했던 720만원이 온전히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49.3% 수준인 355만 2천원을 돌려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적립보험료를 추가해서 환급형 보험을 만들고는 나중에 목돈으로 돌려받아야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시죠.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현실을 명확히 아셨으니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보험에 가입하시면 안 되겠죠? 지금 가지고 계신 내 보험 증권을 한번 열어보세요. 만약 내 보험에 적립보험료가 따로 잡혀 있다면 삭제하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일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보험은 사업이라는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보험에 가입해서 납입하는 매달의 보험료에서는 다양한 사업비가 빠져나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설계사의 수당, 보험사의 판매 촉진비, 점포 운영비, 인쇄비, 광고 선전비, 교육 훈련비, 그리고 직원급여, 상여금, 복리후생비, 퇴직금 등 각종 수금 비용이 미리 차감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납입한 보험료가 100% 온전히 적립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험은 애초에 저축이나 재테크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입하시면 안 되는 불필요한 보험, 그 두 번째는 바로 입원비 보험입니다.
우리나라 1인당 연간 평균 입원 일수는 2.7일 정도입니다. 그러나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 시 하루 3만 원을 보장해주는 입원 일당 특약을 가입하려면 월 24,579원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이 보험료를 20년 동안 납입하면 총 589만 8,960원이라는 비용이 발생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과연 얼마나 입원하게 될까요? 물론 평균이라는 건 그 이상 입원할 수도 혹은 아예 입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지만 평균이 2.7일이라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일 겁니다. 게다가 입원을 한다고 해서 입원비 특약에서만 보험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실손보험에서 이미 입원비에 대한 보장이 나가죠. 그러니까 굳이 이토록 비싼 돈을 내면서 입원비 특약을 따로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차라리 그 돈으로 전 암진단비처럼 큰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보장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의료비 전용 통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매달 소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시다가 정말 필요할 때 활용하시는 것이 훨씬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보험은 사소하고 자잘한 것을 보장받으려고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상치 못한 경제적 위험이 닥칠 수 있는 큰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바로 보험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불필요한 보장을 가입해서 소중한 돈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다음으로 가입하시면 안 되는 불필요한 보험, 세 번째는 바로 치매보험입니다. 실제 치매보험의 설계안을 한번 볼까요? 65세 여성 기준으로 경도 치매 시 1,000만 원, 중증도 이상 시 또 1,000만 원을 받아 총 2,0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치매보험이 월 65,375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와, 이 정도면 괜찮은데?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공정한 보험에서는 치매보험을 굳이 가입하시라고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과거 치매보험의 총 수입 보험료는 4조 9,737억 원에 달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고객들에게 지급된 보험료는 517억 원으로 전체 보험료의 약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 통계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그만큼 치매보험으로 보험금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직 치매만을 보장하는 이런 치매보험보다 훨씬 더 좋고 효율적인 보험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치매보험에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치매보험보다 제가 더 좋다고 말씀드리는 보험은 무엇일까요? 바로 재가급여 보험입니다. 왜냐하면 재가급여 보험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혹은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특정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누구나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받으면 상태에 따라서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까지 다양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치매 환자분들은 주로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에 해당된다는 사실. 이 점이 바로 제가 치매보험보다 재가급여 보험을 더 추천드리는 이유와 직결됩니다. 바로 이 5등급부터 재가급여 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이 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집에서 요양하면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죠. 실제로 치매보험과 비슷한 금액대로 재가급여 보험을 설계했을 때 매달 40만 원씩 꾸준히 보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제 치매보험과 재가급여 보험을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치매보험의 경우 중증으로 CDR 3점이 나와도 최대 2천만 원을 받는 것이 전부입니다. 게다가 치매보험은 오직 치매일 때만 보상을 받을 수 있죠. 반면에 재가급여 보험은 치매를 포함해서 다양한 상황을 폭넓게 보장합니다. 그리고 장기 요양 등급을 판정받으면 90세까지 꾸준히 보장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20년만 보장받아도 9,600만 원의 보장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가급여 보험의 보장 범위는 단순히 치매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뇌졸중, 중풍, 고혈압, 당뇨, 관절염, 요통, 신부전, 호흡곤란, 난청, 백내장, 시각장애, 골절, 암 등 정말 다양한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재가급여를 사용하셔도 보험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치매보험에 가입하지 마시고 제가 적극 권해드리는 재가급여 보험을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자,
자, 이제 가입하시면 안 되는 불필요한 보험. 네 번째는 바로 비싸게 가입한 운전자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사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대인 대물 벌금, 그리고 자동차 부상 치료비 이렇게 핵심적인 보장만 구성해도 월 11,574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인 상해 특약을 이것저것 다 추가하더라도 2만 원을 넘기기가 어려운데요. 그런데도 이것저것 불필요한 상해 관련 특약들을 너무 많이 넣어서 만원대로 충분히 가입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을 몇만 원씩이나 비싸게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입 중이신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만원대면 가입 가능한 운전자 보험을 비싸게 가입하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보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상해로 인한 치료비들은 전부 실손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해로 인한 입원, 수술, 통원 모두 실손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하죠. 또한 만약 교통사고가 난다면 자동차 보험으로 거의 모든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꼭 교통사고가 아니더라도 상해 관련 특약은 상해 종수술비, 상해 수술비, 골절 진단비, 상해 후유장애 3% 특약 정도만 있어도 상해 위험의 대부분 커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가입 중인 운전자 보험의 보험료가 만원대가 아니라 2만 원을 넘어간다면 불필요한 적립보험료가 있거나 아니면 의미 없고 불필요한 수십 개의 상해 관련 특약들이 함께 가입되어 있는 불필요한 운전자 보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내 운전자 보험이 혹시 좀 비싼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음으로 가입하시면 안 되는 불필요한 보험 다섯 번째는 바로 CI 보험입니다. 이 CI 보험은 특히 2010년대 초반에 많이 판매되었는데요. 현재 보험 리모델링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CI 보험에 대해 정말 많이 질문하십니다. 그만큼 제대로 알고 싶은 니즈가 크다는 뜻이겠죠. CI 보험은 언뜻 보면 매우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그로 인한 수술을 했을 경우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해 주기 때문에 사망과 질병 모두를 폭넓게 보장해주는 만능보험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CI 보험은 약관에 명시된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질병일 때만 사망보험금의 50%, 많게는 80%까지 미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동일한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일반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약 30%에서 40%가량 더 비싸게 책정됩니다. 이렇게 보험료는 더 비싼데 선지급 기능 때문에 일반 종신보험보다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CI 보험에서 말하는 중대한 암은 단순히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대한 암의 경우 그냥 암으로 진단받았을 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악성 종양세포가 존재하고 주위 조직으로 악성 종양세포의 침흉과 파괴적 증식으로 특정 지을 수 있는 악성 종양을 말합니다. 게다가 갑상선 암이나 피부암 등은 아예 제외되는 경우가 많고 종양의 크기가 1.5mm 이상이어야 한다는 등 이렇게 단서 조항들이 정말 많습니다. 만약 일반적인 암 진단비 특약에 가입했다면 암이라는 코드로 진단받는 순간 보험금이 나올 텐데 CI 보험은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들 때문에 실제로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중대한 암 조항입니다. 중대한 뇌졸중의 경우는 또 얼마나 까다로운지 한번 살펴볼까요? CI 보험에서 말하는 중대한 뇌졸중은 단순히 뇌졸중이 발생했다고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지주 마카출혈, 뇌 뇌출혈 또는 기타 비외상성 머리 뇌출혈 그리고 뇌경색이 발생해야 하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 뇌혈액순환에 급격한 차단이 생기면서 그 결과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야만 중대한 뇌졸중으로 인정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장애분류표에서 기본 동작의 제한을 남기고 지급률이 25% 이상인 장애 상태일 때를 말합니다. 정말 조건이 복잡하죠. 이런 식으로 CI 보험에는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처럼 단서 조항들이 정말 많습니다. 만약 그냥 뇌졸중 진단비로만 준비를 하셨더라도 I60, I61
I62, I63, I65, I66과 같은 질병 코드로 진단받는 즉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CI 보험은 이렇게 까다롭기 때문에 중대한 뇌졸중 역시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매우 많을 수밖에 없죠. 마지막으로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급성 심근경색 진단만으로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관상동맥이 폐색되어 혈액 공급이 급격하게 감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흉통이 존재해야 하며 해당 심근 조직에 비가역적인 괴사까지 동반되어야 하고 여기에 새로운 심전도 변화까지 나타나야 한다는 등 정말 까다로운 단서 조항들이 붙어 있습니다. 만약 보장이 좁은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로만 준비했어도 I21, I22, I23과 같은 질병 코드로 진단 시 바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텐데 CI보험은 이렇게 보험금 받기가 까다롭고 복잡한 조건 투성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험금 받기 까탈스러운 CI보험을 단순히 사망보험금 선지급 기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만능보험으로 착각하시고 계약 유지하시는 일은 더 이상 없으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입하시면 안 되는 불필요한 보험 6번째는 바로 재테크 및 연금 목적의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은 저축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금융감독원에서 직접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설계사들이 고객에게 복리로 저축하세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로 종신보험을 권유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은행 적금인 줄 착각하고 가입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이었다는 사실에 놀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 종신보험은 과연 어떤 보험일까요? 말 그대로 내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여러분, 종신보험은 저축성 보험이 절대 아닙니다. 종신보험은 저축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저축성 보험에 비해 훨씬 높은 사업비와 위험 보험료를 먼저 차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만이 적립금으로 쌓이죠. 이 말은 즉 만약 중간에 보험을 해지했을 때 받게 되는 해지 환급금이 일반 저축성 보험이나 은행 예금보다 훨씬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원금 손실을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요즘은 평균 수명 증가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사망보장보다는 연금보험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보험사들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해지해서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부과해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연금 전환 옵션들은 보험 설계사가 더 많은 모집 수당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연금보험을 원하는 고객에게 연금보험 대신 종신보험을 판매하는 전략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종신보험은 사망이라는 위험 보장에 대한 컨설팅 비용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축성 보험보다 설계사에게 훨씬 더 많은 수수료 지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버젓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 안내 자료를 보면 종신보험을 마치 연금 및 저축 기능까지 동시에 가능한 만능보험인 것처럼 포장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으로 고객들을 오인하게 만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결국 보시는 것처럼 명확한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을 연금이나 저축보험으로 착각하고 잘못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 결과는 어떨까요? 실제 연금 수령액을 비교해보면 처음부터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다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했을 때 연금액이 현저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혹시라도 조기에 해지하게 되면 연금보험보다 훨씬 적은 해지 환급금을 받게 되어 소비자의 불만이 폭증하는 상황이 빈번하죠.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 중에는 종신보험을 연금 또는 저축으로 오인해서 가입했다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50%를 넘어가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신보험을 저축이나 연금, 재테크 수단으로 착각하시는 일은 이제 정말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미 납부한 지 너무 오래돼서 정리하기 머리 아프다,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보험료 감액 제도를 활용해서 월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감액 완납 제도를 통해 더 이상 납부를 하지 않아도 보장을 유지하면서 납부를 끝내버릴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니까요. 이 부분도 꼭 한번 잘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가입하시면 안 되는 불필요한 보험 그 7번째는 바로 암 관련 특약입니다.
암 관련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대표적인 특약들만 봐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죠. 암 진단비, 소외감 진단비, 소화기 암 진단비, 15대 특정암 진단비, 10대 특정암 진단비, 4대 고해감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림프절 전이암 진단비, 특정 전이암 진단비, 암 직접 치료 통원 일당, 암 수술비, 유사암 수술비 등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특약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수많은 특약들 중에서 과연 어떤 특약에 가입해야 할까요? 만약 저희 공정한 보험 영상을 오랫동안 꾸준히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이라면 아마 바로 맞추셨을 겁니다. 이 많은 특약 중에서 가입하셔도 되는 것은 바로 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 딱 두 가지입니다. 혹시 고해감 특약을 고민 중이신가요? 보시다시피 백혈병, 뇌암, 뼈암 등과 같이 고해감에 속하는 질병들은 어차피 일반암 진단비에서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고해감 특약은 주로 0세부터 14세 사이의 어린이들에게 위암, 백혈병 같은 특정 질환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고려하는 특약입니다. 성인이 되어서 가입하는 특약이 아니라는 뜻이죠. 비교적 낮은 확률인 고해감 진단비에 매월 2,180원씩 추가 보험료를 내면서 준비하지 마세요. 그 돈으로 고해감까지 포함하고 소해감도 폭넓게 보장하며 앞으로 새롭게 나올 희귀암까지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일반암 진단비로 든든하게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인 거죠. 다음으로 살펴볼 불필요한 특약은 바로 암 수술비인데 실제 통계 자료를 보면서 설명 들으시면 더욱 확실하게 와닿으실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항암요법은 연간 23만 4,606건, 방사선 치료 11만 2,221건, 반면 암수술은 23,350건을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죠. 압도적으로 수술 외 치료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암수술비 1,000만원 특약의 보험료는 월 9,330원이고 암 진단비 1,000만원은 월 11,710원으로 보험료 차이도 크게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용 빈도는 훨씬 적은데도 보험료 차이가 미미한 암 수술비 특약을 굳이 비싼 돈 내가면서 가입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진단만 받으면 훨씬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암 진단비를 추가로 더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입하시면 안 되는 불필요한 암 관련 특약은 바로 암 통원비입니다. 암 진단비는 1,000만원 보장에 월 11,710원이었죠. 그런데 암 통원비는 하루에 10만원씩 받는데 월 5,570원입니다. 통원을 갈 때마다 10만원씩 받으면 나한테 좋은 거 아닐까?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주요 암별 평균 통원 일수를 한번 살펴보면 위암 6.1일, 대장암 7.8일, 폐암 11.1일, 간암 9.5일, 전립선암 7.7일, 자궁경부암 5.6일, 피부암 6.8일, 췌장암 13.7일, 방광암 7.7일, 신장암 5.6일, 자궁내망암 7.7일, 갑상선암 3.5일로 평균적으로 암 통원 일수는 7.73일인 거 보이시죠? 즉 실제 암 통원비는 보험료 대비 효율이 암 진단비보다 현저히 떨어집니다. 극단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암 통원비가 1회당 20만원의 보험료가 월 11,140원인 경우 암 진단비 1,000만원의 보장이 월 11,710원과 거의 비슷한 보험료죠. 그런데 이와 동일한 효율을 내려면 무려 48번의 통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48번의 통원 치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이처럼 불필요하게 통원비 특약에 지불하는 돈이 있다면 차라리 암 진단비 1,000만원을 더 받아서 통원비로 쓰든 입원비나 수술비로 사용하든 훨씬 더 유연하고 효율적이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이것저것 여러 가지 특약에 가입해서 소중한 돈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증 갑상선암 진단비입니다. 중증 갑상선 암은 약관에 보면 갑상선 수질암 또는 역형성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전체 갑상선암 환자 중에서 수질성 갑상선암은 0.4%, 역형성 갑상선암은 0.3%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갑상선암 환자 1,000명 중 겨우 7명만이 중증 갑상선암으로 진단받는다는 통계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암에 걸려야 하고요. 그 암이 하필이면
아니면 갑상선 암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갑상선 암 중에서도 극히 드문 역형성 또는 수질성 암이어야만 그때서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확률적으로 따져보면 보험금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바로 아실 겁니다. 그러니 이처럼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중증 갑상선암 진단비와 같이 불필요한 특약들을 굳이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러한 특약들이 하나하나 모이다 보면 결국 큰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차라리 가입하지 마시고요. 다음으로 가입하시면 안 되는 불필요한 보험은 바로 과도한 수술비 보험입니다. 수술비 특약은 그 종류가 정말 무수히 많죠. 하지만 무수하게 많은 수술비 특약들을 모두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상해 수술비 특약 안에 화상 수술비, 척추 상해 수술비, 중대한 상해 수술비, 탈구 염자 수술비 등 다양한 보장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해 관련 수술비들은 1에서 5종 상해 수술비 특약 하나만 제대로 준비하시면 전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잘한 개별 특약들을 덕지덕지 가입할 필요 없이 상해 1에서 5종 수술비 특약 하나만 잘 준비하셔도 대부분의 상해 수술 위험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말이죠. 만약 상해 쪽에 대한 걱정이 유독 많으시다면 추가적으로 상해 수술비 특약을 더 넣는 정도로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필요한 수많은 특약들을 이것저것 다 가입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 1에서 5종 수술비 특약 하나만 제대로 준비하시면 웬만한 수술들은 모두 다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1에서 8종, 1에서 9종 수술비들은 비급여 수술이나 현재 약관에 없거나 앞으로 나올 신의료기술 수술 등 다 보장 안 되지만 1에서 5종 수술비에선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잘한 질병 50만 원 받는 거나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1종부터 5종까지 분류해서 받을 수 있는 특약이나 보험료 차이가 얼마 나지도 않고 그 외에 충수염 수술비나 시각 수술비, 호흡기 수술비, 추간판, 관절, 인공관절 수술 등 전부 다 1종 수술비로 받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위 개념인 불필요한 수술비들을 다 가입하시게 되면 이건 아주 잘못 가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수술비 특약에 집착하지 마시고 뇌, 심장 수술비, 1에서 5종 수술비 이렇게 핵심만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필수 보험 2가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다들 아시다시피 실비보험입니다. 실손 의료비는 1년마다 보험료가 갱신되지만 실제 사용한 의료비의 70%, 80%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치료비가 1,000만 원 나왔어도 700에서 800만 원을 실비보험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수술비, 통원치료, 상해, 교통사고, 골절, 도수치료, 추나치료, 침치료, 주사치료, 암, 뇌, 심장 같은 중대질병 치료할 때 등 자잘한 것부터 큰 질병까지 포괄적으로 다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보험 중 하나이고요. 다음은 종합보험입니다. 종합보험이란 암, 뇌, 심장, 항암치료, 수술비, 가성비 특약, 배상 책임 등 내가 원하는 특약들을 내 입맛대로 조절해서 가입하는 게 가능한데 해당 내용은 100점 설계한 기준이고요. 여기서 가족력이라든지 현재 경제 능력 그리고 내 니즈에 따라서 암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암 진단비를 1억으로 보완하실 수가 있고 혈관계 질환이 걱정되시면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진단비 등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미 보험이 많으신 분들은 내 보험에 있는 부분, 중복되는 부분 제외해서 추가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에 비해서 보험료가 더 저렴한데요. 위험률, 손해율 등을 다 측정해서 보험료가 측정되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50세까지 10만 원 초반으로 보험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오늘의 영상 내용 총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불필요한 보험은 환급형 보험입니다. 보험은 저축이나 재테크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환급형으로 가입을 하셔도 사업비로 인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보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가입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불필요 보험은
보험은 입원비 특약입니다. 입원비는 금액 대비 가성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 돈으로 차라리 저축을 하시거나 다른 진단비 특약들을 가입하시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세 번째 불필요한 보험은 치매보험입니다. 요즘 재가급여 보험에서 치매까지 폭넓게 포함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치매만 보장받는 치매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실 필요는 없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 불필요 보험은 비싸게 가입한 운전자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꼭 필요한 특약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벌금, 그리고 자동차 부상 치료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것저것 불필요한 특약을 다 넣어서 비싸게 가입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니 주의하세요. 다섯 번째 불필요 보험은 CI 보험입니다. CI 보험은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등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만 보장하는데요. 약관상 중대한이라는 조건이 붙어 보험금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CI 보험은 가입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불필요한 보험은 재테크 및 연금 목적으로 가입한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죽어야 나오는 사망보험금이 주된 목적인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축 목적이 아닌 보장성 보험으로 분류가 되죠. 만약 재테크가 목적이라면 저축보험이나 부동산, 주식, 펀드 등 자산에 직접 투자해서 재테크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 불필요 특약은 암 관련 자잘한 특약들입니다. 암 관련해서 암 수술비, 암 입원비, 암 통원비, 재진단암 등 다양한 종류의 특약들이 있지만 효율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암 진단비를 추가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니까 자잘하게 이것저것 가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여덟 번째 불필요 특약은 과하게 가입한 수술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1에서 5종 수술비 특약만으로도 자잘한 수술부터 큰 수술까지 대부분 보장받을 수 있고요. 실비보험에서도 많은 부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과하게 수술비 특약을 준비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가 상담하는 대부분의 고객님은 평범한 직장인 분들이 많고요. 우리 삶에 있어서 지출 요인은 보험 위에도 정말 많죠. 그러니까 보험은 저축이나 재테크가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함이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공정한 보험에서는 불필요한 보험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30여 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통해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비교 설계를 해드리고 있고 고객님들께 최상의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현재 고객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조언 및 전반적인 관리까지도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 보험에 대한 점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한 번씩 또 잊지 마시고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이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